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부수, 우리 신체 부분에서 머리, 얼굴, 뭐 입, 요쪽 부분에 대해서 한자 부수를 연결시켜서 또 글자가 또 이렇게 몇 글자가 되는지 최소한 우리가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한자를 추려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입구가 나오죠? 자, 입구는 사람의 입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죠. 뭐,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입. 입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입구는 또 사람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또 물건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 상형 문자로도 쓰이곤 해요. 자, 가로할자. 역시 가로할자는 입을 갖다가 크게 말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가로, 뭐 공자 가로왈, 맹자 가로왈, 뭐 이렇게 그때 왈왈 할 때 말을 한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글자고요. 자, 달감자는 역시 입속에 뭔가 달콤한 음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입속에 뭔가 달콤하게 들어가지고 달다, 그리고 감탄 고토라는 말 알고 계시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또 사자성어가 또 생각이 나네요. 혀설. 자, 혀설은 또 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입구, 입에 혀를 이렇게 딱 내미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구, 가로, 왈, 달감, 혀설 다 부수자에 해당되는 그런 글자죠. 자, 이걸 가지고서 또 다음 글자 한번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글자가 뭐죠? 물건, 물품. 물건품, 물품품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것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해 물건이 들어가 있는 박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많이 쓰이는 그런 한자죠. 그래서 입구자가 비록 세 개지만은 물건을 네모난 상자에다가 넣어서 쌓아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이렇게 또 쓸 수 있고 또 물품이 귀하다. 그때 품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죠.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바로 물건품 또는 물품, 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가 뭐죠? 다만지. 다만지는 입구자가 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원래 이게 이제 나누다. 여덟 팔자가 있는 그 나누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흩어져서 다만 여운이 남았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할 때 단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읽을래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이제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now 할 때 이 글자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는 이제 다만 단자 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단지 그러면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쓰고 있죠. 단지 지금 요 정도 활용 용도로만 쓰이는 글자가 다만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릇기가 나오네요. 자, 그릇기. 그릇기가 보니까 입구자지만 이게 뭐 입으로 우리가 뭐 이해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뭐예요? 개 견자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개가 그러니까 그릇과 개견자가 합쳐진 그런 회의문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의 밥그릇. 원래 개 밥그릇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그릇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 대기. 우리 그러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또 사자성어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옷에다가 이제 무슨 막 칠하고 이제 뭐 나전 칠기 할 때도 이 기자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릇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릇기는 개 밥그릇이구나. 이렇게 연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울곡이 나오네요. 자, 울곡은 이 그릇 기자에서 맨 윗부분만 좀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릇의 밑에 개 견자. 즉, 개가 밥그릇이 지금 뭐 잃어버리는 건가요? 그래서 개가 좀 왈왈왈 우는 거죠. 그래서 개가 밥그릇 두 개를 잃어서 슬퍼서 운다는 뜻이에요. 울곡. 우리 곡성. 그러면 이제 울음소리죠. 울음소리라는 뜻도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진짜 그 가장 아픈 울음.
통곡, 앞을 통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곡, 이렇게 또 이 문자를 쓰긴 합니다. 자, 그릇기 울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이를 상자가 나오네요. 자, 이를 상자. 자, 이를 상자도 역시 지금 그릇기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것은, 울곡자. 앞에 있었던 그 울곡자 있죠? 울곡자. 에다가, 망할 망자. 요것이 합쳐져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를 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뭐 상가집에 우리 조문 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를 상자. 그래서, 예,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망할 망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잃어버려서 슬피 운다. 그래서, 이를 상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상집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는 상가. 자, 슬플 애가 있죠. 자, 슬플 애는 입구자를 빼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옷 의자가 되죠. 자, 옷을 상의 윗돌이. 근데 우리가 되게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뭔가 비통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눈물을 갖다가 보이기를 좀 꺼려하잖아요. 특히 우리 조선 여인들이요. 그래서 가운데 입구자. 그래서 옷고름을 갖다가 입에다 대는 거죠. 소리가 흐느적거리는 소리를 갖다 최대한 억제하려고. 안 보이려고. 그래서, 이거 슬프구나. 슬프구나. 그래서, 옷고름을 입에 대고, 슬프게 소리내 우는 거. 그러한 뜻의 글자가 바로 슬플 애자죠. 비애. 뭐, 이런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우리가 애걸복걸한다 그러죠? 애걸복걸. 애걸한다. 이렇게 쓸 때 쓰는 글자가 바로 슬플 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입구자가 들어가면서, 좀 슬픈 그런 또 스토리가 좀 나오네요. 자, 일상 슬플 애였습니다. 자, 10개가 나오네요. 우리 뭐 계몽 한다 그러죠? 계몽. 어릴 몽자 써서 뭐 계몽주의 뭐 그런 철학사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요것은 왼쪽이 뭐예요, 이게? 왼쪽이 이게 지계문호, 그러니까 어떤 집안을 뜻하는 글자가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 이거는 이제 칠복자예요. 칠복자. 칠복. 그러니까 막대기로 때린다. 막대기로 때린다는 게 구타 그런 게 아니라 너 좀 사람 좀 되라. 좀 알아라. 좀 인간이 되거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래서 우리 교육할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뭡니까? 때리면서 가르친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밑에 입구자는 집안에 있는 어떤 우리 식구들, 사람들을 통칭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구들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칠복자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기, 지혜를 열어주는 데서 열다, 오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몽, 또 뭔가 또 계도한다. 좀 요즘 계도한다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선도한다, 계도한다 할 때 이 글자가 쓰이곤 하죠. 10개였습니다. 자, 향할 향자가 나오네요. 향할 향자 이건 뭐 창문에 사람이 지금 뭔가 어느 방향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집에 난 창문을 향해서 그 방향할 때 쓰는 글자가 향할 향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개 향할 향자였습니다. 자, 하할화, 화목하다, 평화, 아주 많이 쓰이는, 뭐, 조화스럽다, 여러 가지로 쓰이는 그러한 한자 말이죠. 그래서, 요것은, 벼화죠, 벼화. 그죠? 고개를 숙인 이 벼를 추석 전후에서 추수 때, 그죠? 벼를 탁. 그리고 여기 입구자, 요거는 뭐, 사람으로 봐도 되고, 입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요. 즉, 벼를 수확할 때 우리 농부들이 농부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벼를 수확하면서 입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분위기가 어때요? 아주 평화스럽죠?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온화하다 또는 화목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화활하다. 역시 우리나라는 농자 천하의 대보, 그래서 농사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화활화자가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글자겠죠. 우리 모두 화합과 평화를 정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좋겠습니다. 자, 목순명자가 나오네요. 자, 목순명이 있죠. 자, 목순명은 원래는 요것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집 지붕이에요. 그 다음에 요런 글자가 있죠. 자, 요것은 뭐냐면 이건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청 같은 큰 뒤와 이런 건물 밑에서 어떤 사람이 하인이 됐던 뭐 노예가 됐던 뭐 신하가 됐던 무릎을 꿇고서 위에 어떤 상부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명령할 영자가 되겠죠. 명령할 영자는 뭐 요렇게도 써요. 요렇게도 쓰는데 대부분 요렇게도 이제 두 개 다 혼용합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목숨 명자죠. 운명. 뭐 명각, 명운을 걸어라. 뭐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즉 요 목숨 명자는 명령할 영자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어서 또 해석이 가능한 글자가 바로 목숨 명자죠. 자, 명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물론 무릎 꿇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관의 입에 의해 내린 이 명령은 목숨과도 같다. 이런 거죠. 특히 군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명령과 목숨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뭐 하극상 이런 것도 잊을만 하면 또 이렇게 벌어지곤 하죠. 그러니까 부당한 또 명령에는 또 대응할 줄도 아는 것, 결코 그것은 부당한 게 아니죠. 왜? 부당한 거에 대한 항변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목숨명 이전에 명령하려. 명령을 받는 지시는 곧 나한테는 목숨과도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사가 나옵니다. 자, 역사사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책, 사기, 사마천의 사기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요것은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 물론 가운데 중자도 이제 뭐 깃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 밑에는 이게 사실 또 쭉 손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운데 중자와 또를 갖다가 결합한 회의 문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에 붓을 가운데 딱 잡고 역사를 갖다가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역사할 때 당연히 이 차자 쓰고 사기, 국사, 한국사 뭐 이렇게 쓸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역사사. 자, 바로 이어서 여기에 한 획만 더 집어넣어서 벼슬아치 또는 관리라는 리가 또 나오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역사사자 플러스 한일자니까 이것도 회의문자겠네요. 그죠? 한결같이 역사를 기록하는 벼슬아치를 뜻하는 또 관리. 항시 매일 하루하루 업무를 다 보면서 그날 있었던 사실을 갖다가 다 기록하잖아요. 그게 관리 아닙니까? 관리.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역사사 또 관리리자는 한 획만 집어넣으면 역사라는 뜻과 관리라는 뜻이 두 개가 오버랩이 된다. 그러니까 역사사자를 알고 아는데 관리리자를 모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역사사, 사기사, 벼슬아치리, 관리리였습니다. 자, 장사상자가 나오네요. 자, 요즘 뭐 경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하는데요. 역시 장사가 잘 돼야지 돈도 많이 벌고 뭐 그 경제적으로 좀 부를 이룰 수가 있겠죠. 자, 장사상자는 우리가 막 아주 흔히 쓰이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요것은 사실은 좀 글자를 갖다가 자원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좀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이 원뜻은 밖에서 어떤 그 안의 상황을 예측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뭐 위에는 원래 이게 글장자라는 글자가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안내, 안쪽 이렇게 이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인데 이러면 좀 어렵고 그냥 이걸 글장자를 보지 마시고 설입자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요거는 둘레 위자거든. 둘레.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안내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어떤 뭐 사람으로 생각해도 되고 또 물건으로 봐도 되고 뭐 물건으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건물 밖에 서서 설립 서서
어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말 그대로 입구자 쳐서 의논하고 헤아리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사상 뭐 장사하는 쭉 그 거리가 뭐 상가라고 하죠. 상가도 잘 잡으면 그냥 뭐 권리금도 높고 뭐 장사도 잘 되고, 그런 반면 또 인구가 없는 데는 뭡니까? 또 몫이 나빠가지고 그럴 때 또 상가가 또 철시한다, 철폐된다, 뭐 이런 쓸 때 또 상표, 트레이드 마크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면 되겠죠. 자, 장사상이에요. 자, 계속 우리는 지금 머리 부분의 입구자에 해당되는 글자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 명자 한번 볼까요? 자, 이름 명자는 전역서 플러스 입구자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시계도 없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어두운 저녁에 사람을 만나면 입으로 너 길동이 아니야? 야, 너 범석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글자죠. 자, 이름 명자. 이름 명자는 우리가 저번 부수 시간 때도 뭐 이 글자를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죠. 매우 쉽지만서도 그 전역석자와 이름 입구자가 있는 아주 또 심오한, 저는 그런 글자로 되겠죠. 이름 하나 잘 짓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 사람의 일생을 또 이렇게 판가름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자, 이름 명자, 어두운 저녁에 사람을 만나면 입으로 이름을 묻는다는 데서 이름 뜻이 졌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요거 하나 쓸까? 명문, 명문 학교, 명문 가족 할 때도 이 이름 명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이름이 명예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또 인간의 본성이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좀 방금 전에 이름 명자, 명예를 드리는 것은 또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다 그랬죠. 권력력, 명예력,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견고한 이 세 글자야. 그죠? 수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명록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그럼 뭐야? 영원히 기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빈들, 또는 또 우리가 어디 또 손님으로 가서 박명록에 좀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쓰잖아요. 그 영원히 보관하는 거야. 연구보존. 연구보존 뭐 하나요? 난 아직도 집에 그 경조사, 박명록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그 박명록에 있었던 명단을 보고 그 사람들의 또 경조사가 있으면 저도 다시 또 한번 축하를 해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결명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머리 부분의 신체 부분, 그래서 입구, 또 가로왈, 달강, 혀설. 자, 달강과 혀설은 이제 뒤 또 2부에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제 1부 수업을 하였습니다. 자, 모두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